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이면 우리나라 현대사회에 있어서 또 커다란 사건이 이제 있었던 날이죠. 바로 1949년 오늘 6월 26일 날 김구 선생이 이제 암살을 당한 날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김구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정치인들이 암살을 당했어요. 참 진짜 사람 죽이는 일이 그때 이렇게 쉽게 됐었는지 그건 참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찌됐든 그때 뭐 여러 그 정치인들이 많이 암살을 당했는데 김구 선생도 이제 그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자,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그 논쟁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 예. 그렇지만은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실패를 한 뭐 이상주의자다. 글쎄요. 이상주의자일까요? 저는 이상주의자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실 정치에 실패한 건 사실인데 이상주의자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뭐 시중에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함께 놓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암살이 됐는데 정말 영웅인가? 시대를 읽지 못한 지도자인가? 뭐 이렇게 뭐 커다란 그 소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자, 일단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보면 1949년 6월 26일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에 8월 15일 날 이제 정부 수립이 됐죠. 즉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근데 채 1년도 안 됐어요. 6월 26일이니까 뭐 10개월 정도 좀 지난 그런 상태에서 음, 그 김구 선생이 이제 육군 소위 포병장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두희의 총탄에 이제 쓰러집니다. 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김구는 독립운동에 마치 상징 같이 이렇게 추앙을 이제 받았지만 건국이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서 이제 김구 선생이 취한 태도, 그 입장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이 과연 어땠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뭐 김구 선생의 공적은 뭐 그걸 뭐 부정할 사람은 없죠. 사실은 뭐. 그 일제 시대를 거쳐오면서 정말 중국 남의 나라에 가서 뭐 상해로부터 저 중경까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의 그 지도자급 인사들을 뭐 암살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해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치 독립운동의 상징처럼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실이에요. 뭐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임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핵심 지도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임정도 우리가 한성 임시정부가 이제 생겼죠, 처음에. 그리고 인제 그게 상해 임시정부하고 뭐 이제 하여튼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해서 인제 그 초대 대통령으로 인제 이승만 박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초대 대통령을 했죠. 임시정부로 봐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근데 인제 너무 그 인제 그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구는 그야말로 뭐 이 총이나 총탄을 이용해 갖고서 인제 상대방한테 인제 어떤 가격을 가하는 그런 그 인제 노선이었고 그다음에 이승만 박사는 그게 아니고 인제 외교 노선을 걸었죠. 외교 독립이라고 해서. 정말 그 국제 정세에 의해서 나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 그 비사를 읽어 보면은 정말 강대국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인제 좌지우지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제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인제 공부도 하고 학위를 하면서 미국의 그 조야의 인사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물들을 만나서 이 조선은 억울하게 지금 일본 그 수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독립을 시켜다오. 이제 그런 운동을 인제 이승만 박사는 거기에 했던 겁니다. 근데 서로 방법론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인제 결국은 인제 그걸 탄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인제 그만둔 거죠, 대통령직을. 자 어찌 됐든 그렇게 임시정부의 핵심 지도자로 자리를 잡은 사람은 김구 선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족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또 뭐 평생을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야말로. 그러나 인제 해방이 되고서부터 인제 평가에 대한 그 존재가 이게 인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제 어 일본이 원자탄 두 방에 의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고서 인제 한반도에서 인제 물러났죠. 뭐 인제 뭐 8월 15일 날 바로 뭐 다 물러간 건 아니죠. 뭐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인제 일본이 인제 물러가면서 그 사이에 인제 미국이 인제 미국하고 소련이 인제 그 한반도에 인제 들어오는데
소련이 막 그냥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만주를 통해서 뭐 거의 그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인제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만주를 밀고 내려오면서 북한까지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뭐 막 내려오다가 부산까지 막 밀고 내려오면은 안 되니까 인제 미국 쪽에 그 인제 이제 한국을 담당했던 그런 이제 군인들이 "야 니들 38선 이하로 내려오지 마라." 그때 39 도선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뭐 그것도 검토는 했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38선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이제 가운데니까 이제 "38선이 밑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소련이 그걸 받아들여 갖고 38 도선 이하로 인제 내려오질 않고 이제 미국이 인제 그다음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인제 북한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이제 김일성이 인제 들어와서 나라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미리 한 거고 이 이남은 미국이 인제 이 들어오면서부터 인제 속속들이 인제 어 인제 소위 그 인제 거물급 그 인사들이 인제 귀국을 한 거예요. 근데 인제 미국 군정이 뭐 임시정부 뭐 이런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인제 들어와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김구는 김구대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당시 이승만 박사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인제 워낙 그 이제 메가다하고 인제 친했기 때문에 메가다가 제공한 그런 비행편을 타고서 인제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인제 이 38선으로 이렇게 구분된 남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이미 뭐 남로당 소위 그 이제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게 1917 년에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 일제 시대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상당히 그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활동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 해 갖고서 달콤한 말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에 휩쓸리죠.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 나 같아도 저 같아도 쏠릴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막 근데 해대면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나 평등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 우주에 있을 수 없는 거고 평등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평등한 세상에 그 공산주의가 평등했나요? 더 살기 힘들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어 그 지도층 인사 몇 년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 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그렇게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서 인제 들어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세를 규합을 해 갖고서 인제 "야 이건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 갖고 왜냐하면 군정에 들어갔으니까 바로 독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군정을 끝낼 거냐." 이제 그런 일을 인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제 나라를 인제 틀을 갖다 만들어 가는 건데 그래서 인제 그 나라가 만들어진 게 1948년 8월 15 일이 된 겁니다. 근데 그날이 인제 45년 그 광복절하고 해방된 날하고 인제 겹치죠. 참 그 묘하게 왜 이렇게 겹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8월 15일 하면 마치 일본에서 해방된 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빠뜨리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저도 이 나이 이렇게 들면서 '건국이 됐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어려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정부 수립됐다.'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아 이게 건국이구나.'라고 느낀 것은 사실은 상당히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그걸 느끼게 돼요. 그 확신을 인제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자 어찌 됐든 1948 년으로 인제 가는 그 시간 축상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가서 인제 조선인민민주주의 뭐 임시위원회를 만들었죠. 그거 벌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인제 북한에다가 뭐 이제 나라 형태를 이렇게 갖춰 나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가만히 이제 보면서 남쪽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단독 정부 얘기를 인제 이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정읍에서 인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그 얘기를 갖고 엄청나게 지금 저 좌파 놈들 붉은 무리들이 씹어대죠. 네. 어찌 됐든 북한은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소련의 사주를 받아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남한은 그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그런 그 어떤 허울 때문에 뭐 어떻게 돼 가는 건지 그냥 엉망진창이 인제 그때 당시에 됐던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음. 이제 그러면서 인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이쪽 남한에 있는 그 정치 세력들은 또 북한에서 저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도 뭔가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갖고서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인제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움이죠. 예. 찬탁을 하고 반탁을 하고 뭐 정말 그 첨예하게 이념적인 대립을 그게 인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제 그 이승만 박사는 "우리가 정부를 빨리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김구우 선생은 이제 그게 아니죠. 이게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걸 반대한다. 그러면서 인제
그 남북 연석회의를 이제 참석을 하고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그 협상을 다 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결국은 뭐 역사적인 그 평가가 결국은 이용당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인제 그 선전 도구로 이용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다시 안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갖고. 근데 이제 김구 선생은 이제 38선을 이렇게 넘으면서 뭐 38선을 뭐 베고 차더라도 뭐 그런 말을 남겼죠. 정확하게 지금 그 워딩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찌 됐든 김구 선생은 "통일 없는 단독 정부는 반대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승만 박사 쪽에서는 북한에서 전하고 있으니까 남쪽도 어찌 됐든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인제 이걸 놓고서 지금도 서로 큰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논쟁 자체가 우습습니다. 이건 논쟁할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인제 뭐 북한에서도 같이 논쟁을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논쟁할 수가 없잖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제 김구 선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을 준비하던 김일성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시대에 저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사료를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인제 반대로 김구 세력 쪽에서는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러나 결국은 단독 정부가 세워졌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단독 정부가 세워지고 12월 12일 날 48년 12월 12일 날 유엔에서 국제적인 승인을 받아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가 인제 완전히 모습을 갖춘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제 저 무렵에 인제 김구 선생이 이제 "나는 거기에 이 단독 정부 그 수립하는 그 정치 활동에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북한에 갔다 와 갖고 자꾸 그쪽 입장을 두둔하니까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건 뭐 공산주의자로 분류가 되는 게 뭐 저는 그 시대 분위기상 당연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뭐 솔직한 얘기가 일제 시대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공적을 많이 세운 거 그거 다 높이 평가를 하죠. 그걸 뭐 폄훼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그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게 결국은 뭐 말은 그렇지 않지만은 결국은 북한에 동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공산주의자들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해서 여러 가지 그 뒷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박사의 그 현실적인 그 이 판단이죠. 그리고 김구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상론이라고 할까? 그게 서로 인제 충돌을 했다라고 이제 뭐 보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들하고의 충돌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는 엄청난 그 암투가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보면은 대만의 그때는 이제 중화민국이었죠. 그 장개석 그 휘하에 있던 유엄한 그 총영사인가요? 그 사람이 인제 김구하고 이야기한 게 그게 인제 사료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북한은 이미 전쟁 준비를 다 해 놨다." 이렇게 인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유추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가서 북한을 보니까 거기는 이미 이 뭐 나라 형태가 다 갖춰졌고 정부도 다 조각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뭔가 그 무기라든가 병사 훈련이 잘 돼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끝이구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갖다 보고 온 사실을 인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야기를 안 하고 "거기에 협력을 못 하겠다." 왜 나중에 인제 무력으로 통일이 되면은 음 그때 그런 입장 만일에 인제 이쪽 단독 정부 그 수립하는 그런 작업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인제 북한에서 봤을 때 또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참여를 안 하겠다."라는 그게 지금 뭐 통일 우선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포장이 돼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해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유추가 됩니다. 물론 뭐 본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위에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참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인제 문제는 이제 1900 어 그 49 년, 49년 그 6월 26일 날 인제 그 뭐 암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나라를 세우고서도 인제 1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인제 반대 입장을 취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 서북청년단 해 갖고서 정말 반공 세력이 또 인제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제 남로당
이런 그 세력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념적으로 그냥 그 대두될 때요. 뭐 그 이전부터 찬탁판탁 싸웠지만은. 그러니까 인제 김구를 따르던 사람 중에 하나인 안두희 후영장교 그 소위가, 그래서 인제 제가 그 읽은 사료로는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을 이제 만나서 뭐 인사를 하러 갔는지 아니면은 뭐 설득을 하러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인제 이야기를 경고장을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제 도저히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을 그대로 둬서는 정말 그냥 위험한 일이 발생하겠구나.'라고 안두희는 그때 판단을 하고 그냥 갖고 있던 총으로 어 사실 죽이려고 들어간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살해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총을 쏴서 암살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인제 그러면서 인제 일단은 살인이니까 인제 법적인 이 판결을 받아서 인제 수감이 됐죠. 근데 이 유교가 발발하는 바람에 또 인제 풀려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제 김구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뭐 여기저기 가다 보면은 이제 이 김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세력 그런 그 소위 인제 김구를 존경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테러를 많이 당합니다, 안두희가. 그러면서 어 박기서라는 사람이 택시 운전 부천에서 하는 사람이, 네. 근데 이 사람이 인제 몽둥이로다가 이 안두희가 중풍에 걸려 갖고 이렇게 몸도 부자연스러운데 그냥 그 정의봉이라는 몽둥이로다 때려 죽이죠. 사실 그것도 참 말이 안 돼요, 때려 죽인다라는 게. 그러면서 인제 그 때려 죽인 그 몽둥이를 정의봉이라고 하면서 인제 그걸 뭐 어디다 전시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참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참 잔인한 백성입니다, 한민족이. 자, 그래서 이제 안두희도 죽고 김구를 죽인 안두희도 죽고, 그다음에 인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안두희를 죽인 박기서도 죽었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죽었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요즘 그 김구 선생에 대해서 새로운 그 책을 내놓은 분이 한 분 있죠. 정한기 박사라고. 수염도 좀 길고 키는 작은데 이렇게 늘 빵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술 발표회를 하고 나면 인제 저도 이제 가서 참여를 하면서 먼발치에서 이렇게 인제 바라보고 그러는데, 어 그분이 쓴 책이 있죠. 테러리스트 김구.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 암살 이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막 그 백범일지를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일본 순사를 뭐 주먹으로 때려 죽였다 뭐 인제. 뭐 그것도 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제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인제 무력으로 뺏고 뭐 인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한기 박사는 인제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지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죄송하지만은 테러리스트 김구를 못 읽어 봤습니다. 상당히 제가 책이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읽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인제 평이라고 할까? 그런 글에서 인제 읽은 이야기를 제가 인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 자,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그 책을 쓴 정한기 박사가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일일이 소개를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어 그 이 동영상 더보기 노트 그 밑에 이렇게 제 이 텍스트를 올려 놓겠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상당히 그 긴 그 인제 그 정한기 박사 주장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노트에 올려 놓을 테니까 좀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마무리를 짓자면은 김구 선생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방법론은 뭐 여러 가지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인제 건국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까지 모두 성공적이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무슨 뭐 영웅을 만들기보다는 공과를 함께 바라다 볼 때 여기서 더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1 공화국 때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던 그 3-4 공화국 때 오히려 김구 선생이 더 현창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기 효창원 그쪽에 가면 백범 기념관이 있습니다. 참 그것도 이상해요 진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추모 공간 아무것도 없는데, 동상도 제대로 못 세우는데, 정말 참 이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뭐 반대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붉은 물이 드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이 날을 우리가 하루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그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우리가 잘 가름하면서 김구 선생이 걸어온 그 궤적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오히려 김구 선생을 좀 이렇게 많이 그 현창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 정치적인 용어로 쿠데타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그 정당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승만 박사 그 당시 제1공화국을 갖다가 주둔하기가 좀 정치적인 입장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김구 선생이 반대급부로 상대적으로 현창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더 명확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그 정치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이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날이지만 오늘 냉장의 날, 냉장고의 날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월드 리프리제레이션 데이라고 돼 있는데 냉장고가 아니고 냉장의 날이죠. 리프리제레이터 데이 그러면 냉장고의 날이겠지만, 뭐 그러나 흔히 냉장고의 날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냉장의 날보다 냉장고의 날이 더 코믹하게 들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자체를 뭐 기념한다는 게 아니고 냉장 기술 전반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국제기념일이고요. 매년 6월 26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온도 K를 제안한 영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톰슨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1824년생이네요. 그래서 오늘을 바로 세계 냉장의 날, 냉장고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죠. 273.15도인가 그렇다고 정확하게. 예. 하여튼 그래서 이 기념일의 목적은 냉장 냉동 기술이 식품 보존, 그다음에 백신과 의약품 보존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식품이 신선하게 보존이 되니까 식중독 예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현대 생활에 좀 중요한 그 어떤 기술로서의 몫을 갖다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지키죠. 그다음에 냉장 기술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 6월 26일을 맞이해서 김구 선생 음설과 그다음에 냉장고의 날 이 두 가지 주제를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